자, 2023년 9월달 시험지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2페이지죠? 자, 2023년 9월. 자, 마찬가지다. 자, 어떤 식으로 읽자? 보기부터 읽자. 자, 보기 읽은 다음에 뭐 하자? 시에다 적용하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자? 긍정, 부정으로 적용하자. 그러면서 표현기법들 나오면 그거 내용 정리하면서 읽자. 자, 그럼 백석의 편지라는 수필까지 같이 들어있는 작품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넘기기 전에 그 4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표현기법 문제라는 건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기법 얘기할 때 무조건 나오는 표현기법이 뭐랑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상징과 비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여러분들 4번에 1번이 답이 됐던 이유도 납득이 되세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시에서 빗대어 표현하지 않는 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자연물이 나왔다는 건 비유가 쓰였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답이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하고 나하고 다니까 어떤 걸 먼저 볼 건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5번 문제는 가나 보기고요. 9번 문제는 다 보기니까 일단 5번 문제의 가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과 이렇게 돼 있죠. 어이구, 내용 정리 돼 있네. 여러분, 가시는 뭘 쓴 거라고요?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 쓴 시래요. 요거 잠깐 지우고요. 자, 금강산으로 갔는데 이 금강산에서 본 무슨 모습이라고? 자연의 모습이라고. 이 자연의 모습과 자신의 내면을 투영화하여 형상화했다. 그럼 이 금강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가 뭐 했다고요? 내면을 투영화시켰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생각해봐. 자기의 정서를 어디다 투영했다는 거야? 금강산에 투영했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자기의 내면이 어디에 드러나는 거야? 금강산에 드러난다 이 말 아니야? 그럼 추상이 뭐 됐다는 얘기야? 구체화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이 말을 그냥 괜히 바꿔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연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죠. 자연의, 즉 금강산의 외적 모습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해서 화자와 자연의 무슨적 교감? 정서적 교감이 드러나는데요.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자, 금강산과 그러면 자신이 뭐 되고 있대요?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대, 교감. 그럼 교감한다는 얘기는 서로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다는 얘기야? 통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감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쓰여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자, 시 읽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하자. 이게 비문학의 서론과 똑같은 거야, 얘들아. 자, 이 시적하자 어디 가고 있어? 금강산 가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의 모습을 들여다봤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봤어. 그러면서 금강산과 서로 뭐하고 있는 시라고? 교감하고 있다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것만 시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여러분 앞에 있는 가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별, 금강산시 3이네요. 갑니다.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을 왔더라. 그럼 내 첩첩한 산길은 어떤 길일까요? 금강산 가는 길이겠죠. 인기척이 끊어졌고요.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환한 골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겨 왔대요. 자, 그럼 혼자서 지금 어디 왔다는 거예요? 금강산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인가 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백화 앙상한 사이에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돌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밑줄칩니다. 외로움을 잊고 왔대요. 자, 그럼 여러분, 나 금강산에 무슨 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 나 모두 잊어버렸다고. 외로움도 잊어버렸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 금강산하고 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그 시어는 이렇게 해석해, 그 시어는 이렇게 해석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보기에서. 그 다음 볼까요?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훌훌훌 창천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자, 그럼 이 사람 가면서 뭐 봤냐면 여러분, 장목들이 흰 팔을 벌리면서 서 있는 모습과, 맞습니까?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가 흰 구름을 날리며 서 있는 모습, 즉 금강산의 모습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쏴 한종일 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하는 바람소리 9월 고운 낙엽은 날려 푸른 담 되어 호로록 낙화같이 졌대요.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이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봤대요.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장에도 얼어붙은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을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금강산에서 자연과 뭐하고 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봐. 교감하고 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럼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종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는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시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시에다가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5번 문제에 가해당하는 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환한 골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끊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바로 어디의 모습입니까? 자연의 모습이죠.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이다. 맞나요? 당연히 맞는 말. 2번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을 통해 끊어볼까요?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뭐 했대요? 형상화했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자, 뭐 표현하려고? 내면표를 표현하려고. 맞습니까? 시 썼다며요. 맞습니다. 3번하고 4번은 못 지우고요. 5번입니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해서 나는 못 읽고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자연의 내면 교감하고 있으니까 긍정적 맞죠. 자, 그럼 1번과 2번과 5번의 가까지는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른쪽에 7번 문제가 가 단독 문제네. 자, 이걸 또 풀어봅시다. 1번부터 갑니다. 아득히 왓더이다를 반복하여 끊어봅시다. 그럼 아득히라는 말하고 왓더이다를 반복했대요.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뭐 시키고 있다? 조응시키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조응시켰다는 건 뭐죠? 화자의 내면과 연결시키고 있다.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내용 맞습니까? 그럼요. 맞습니까? 네. 이연 물소리에 흰 돌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여러분 이거 보기에서 그대로 써져 있던 내용이잖아. 3번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여 날선 봉우리를 통해 끊어봅시다.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있었던 자연의 모습 맞네요. 그 다음 4번입니다. 훌훌훌 사연에 쏘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하죠. 호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하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5번을 볼까요? 5연의 동해안과 6년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간의 대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동해안은 바다고 산장은 산이니까 여기까지는 대조라고 말해도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공간의 대비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장소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 변화라는 말 나오죠. 여러분 계속해서 자연과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교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변화가 틀렸죠? 태도 변화가 틀렸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문학에서의 현대시는 시 감상 능력을 묻는 게 아니고 선택지의 독해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문제를 풀 때 항상 선택지를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6번 문제에 가해당하는 걸 좀 지워봅시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이건 적절한 거 묻는 겁니다. 9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 여러분 보기에 완전 위배라는 거 느껴지시죠? 왜죠? 자연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감하고 있는데 무슨 고뇌가 심화돼요? 탈락? 자, 2번 못 지우고요. 3번 갑니다.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는 못 지우니까요.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젯밤은 어디에 써 있냐면 끝에서 네 번째 줄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장엄이 뿌리어진 바다의 별들을 봤대요. 아니 그럼 자연과 뭐하고 있었던 거야? 교감하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고독이야? 역시 탈락. 5번 봅니다.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이래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인기척 끊긴 첫 번째 연에 있네요. 인기척 끊기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에
자, 그 뒤에 무슨 말 써 있어? 환한 골기를 담은 아득히나는 먼 생각에 잠기어 왔대요. 그럼 생각에 잠기어 왔다는 건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유, 그럼요. 당연히 거기 써 있다시피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가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 몇 번 지우고 1번, 3번 지운 상태에서 5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정리됐나요? 자, 그럼 이제 나시로 가기 전에 또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5번의 보기를 봐야 되겠죠. 항상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5번입니다.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서만 치우쳐 있어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 길이 있는데 이 길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나 봐.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한대. 그럼 이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생각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 길의 내면의 생각을 찾지 못한대. 자, 계속 가볼게요. 밖과 안을 대비했대요.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냈대요. 내면 성찰의 중요성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럼 이 시는 여러분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 썼다는 거예요?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시 썼어 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럼 길이라고 하는 걸 통해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한 사람들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한쪽에 쏠려 있어.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봐 못 들여다봐? 못 들여다봐. 자,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못 들여다보는 사람들한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 성찰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면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게 하려고 하는 거다. 뭐가요? 길이요. 그럼 길을 보고 니네들이 알지 못했던 내면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 과정을 보여주는 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시가 쓰여져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 이 시는 길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맞습니까? 내면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기를 정리하는 능력이 시를 독해하는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시로 가보겠습니다. 신경님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끊어봅시다. 아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 나왔네. 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만들었다고 생각해?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자, 다시 말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길은 사람들의 뜻을 쫓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즉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큰 물의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 우정이라는 말은 친구와 같이 지낸 그 우정이 아니라 일부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하나 알아놓으면 좋겠다, 그지? 큰 물에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만든 게 아니라 길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다시, 길이 사람을 어디서요? 밖에서요. 어디로요? 안으로요. 그럼 안으로 간다는 거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칠판 좀 봐봐 얘들아.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눈치 깠어야 돼? 그렇지. 내면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그죠?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럼 결과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안에서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야. 길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안에 있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해돼? 즉 내면에 뭘 이루게 해주는 거야? 성찰.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즉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돼 있다고? 안으로 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하다고요. 그 내면 성찰을 한 사람에게만 길은 뭐하다고요? 고분고분하다고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여 사람들의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뭘 한 사람들이야? 내면을 성찰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알고 나서야, 즉 성찰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길이 아니었네. 즉 길이 나를 뭐하게 한 거네? 깨닫게 한 거네. 결과적으로 길이 나를 깨닫게 한 건데 내가 길을 만들었다고 여태까지 얘기했네. 아이고 잘못된 거네. 내가 오해했었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혼자 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 잘한 거야? 부모님의 힘을 빌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반성하게 되죠? 성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길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길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길이라는 건 이런 거야.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런 내면의 성찰을 이루게 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뒤로 넘겨가지고 5번 문제에 3번부터 지워보겠습니다.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끊어볼까요? 네. 그럼 이 낭패를 겪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착각한 사람들.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군. 좋습니다. 4번입니다.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끊어봅시다.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상황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지금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시에서 거기 보면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를 어디에 있습니까? 네, D 위에 있습니다. 자, 그 D 위에 줄 잠깐만 봐주세요. 알파벳 D 위에 줄 길이 주어가 누구죠? 길이죠. 사람을 밖으로 불러냈죠. 그럼 주체가 누구죠? 길이죠. 온갖 곳, 온갖 사람들을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살이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래요. 그럼 누가 가르치는 거죠? 길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4번은 주어가 틀린 거야.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이 아니고요. 길의 생각이에요. 길의 생각. 결과적으로 길이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뭐가 틀렸다? 주체가 틀렸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5번 선택지도 맞는 말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상태에서 또 8번 문제가 나시의 단독 문제니까 나시의 단독 문제인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렇죠. 쫓지 않아서 뭐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허리가 동강난 길로 끌고 가기도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길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길을 사람들이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길이. 맞나요? 네. 2번 B에서의 경험을 C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대요. 그럼 C의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아, 우리한테 이렇게 세상 사는 이치 가르쳐 주려고 길이 이러는구나 라고 말을 한대요. 맞네요. 3번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를. 그렇죠. C 사람들은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길이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고 길은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다고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뒤에 무슨 말이 써 있습니까?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건 몰라. 다시 말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였던 거야. 내면 성찰하라는 게 진짜였던 거야. 네, 맞네요. 4번입니다. 이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 말도 안 되는 뜻입니다. 맞죠? 뭐가 틀렸어? 복종이라는 말이 틀렸죠. 아니 세상에 길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데 무슨 복종이야.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5번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C는
선택지 게임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문장 독해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한 작품 남았는데 백석의 편지라는 수필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학은 시를 포함한 모든 문학은 다 무엇 먼저? 보기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왜? 보기에 말하고 싶은 주제가 써져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것만 기억하신 상태로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입니다. 당신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이 이 수필에서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이구, 그럼 여러분 이 작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써져 있다는 얘기네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얘기가 있대요?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당신한테 편지를 쓰는 건 맞는데 이 편지 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대요. 수선화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한 기억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수선화는 여러분 순서로 봐서 개인적인 이야기겠죠? 즉 수선화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는 좀 글쓴이에게 어떤 기억이래요? 슬픔의 기억인 이야기래요. 자, 이런 반면에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어이구, 그럼 여러분 공동체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풍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풍속에 대한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허락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축제 같은 느낌이래요. 즉 긍정적인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서로 뭘 이룰까요? 대비를 이룬다고 쓴 거겠죠. 지금 제가 보기 정리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읽고 정리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제 시험지가 보이진 않겠지만 아무것도 써있지 않죠? 이렇게 써있지 않은 시험지 옆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쪽은 즐거움, 축제니까 즐거움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하나 더 쓸게. 즐거움. 그럼 삶에는 얘들아 뭐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도 있어? 즐거움도 있어. 이렇게 삶에는 무슨 성이 있어? 양면성이 있어. 두 가지 수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삶은. 이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래.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편지입니다. 갑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 보내는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수선화의 동그라미 빵 칠까요? 자, 수선화 얘기 시작됐습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슬픔의 동그라미 빵 칠까요? 보기에서 이미 봤던 내용 나오고 있죠? 수선화를 보니까 뭐가 떠오른다고요? 슬픔이 떠오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슬픔인데 노란 슬픔일까? 그렇지, 수선화가 노란색이거든. 계속 갑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를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가 나를 좋아하였습니다.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바로 그녀겠죠. 사랑했던 여자겠죠.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호리호리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남쪽 바닷가의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 항구의 그 여자를 사랑했었다. 근데 그 여자가 마치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일까? 수선화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어느 해 6월 저물어 실비 오르는 무더운 밤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곳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 해오라비, 진달래, 산호.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당신처럼 아름다운 걸 찾아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 수선이라 하였습니다. 수선 동그라미 빵 칩니다. 자, 그럼 수선을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작가는 누가 떠올까요? 당연히 그녀가 떠오르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한 나의 수선이 뭐된대요? 시들어갑니다. 밑으로 쫙 돌리고 별표칩니다. 그렇지. 이러니까 슬프죠. 만약에 수선이 여러분 시들지 않고 계속 피어 있어요. 왜 슬퍼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 그녀의 뭐를 암시하는 것도 될까? 죽음입니다. 죽음. 실제로 이 여자가 폐병에 걸려 죽었죠. 그래서 이게 수선이란 시들어갔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실제로 남쪽 바다에 간 이유가 뭐냐면 친구의 결혼식 날 하객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하객에 초대받은 손님 중에 그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녀와 연애를 하다가 결국 그녀는 뭐하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런 개인적인 경험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계속 읽어봅시다. 그는 20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폐병 얻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이 보여준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놓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 그만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슬퍼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무슨적 이야기 그만할게요. 개인적 이야기 이제 그만할게요. 저 이제 무슨적 얘기할게요. 공동체 이야기 할게요. 즐거운 얘기 좀 해볼게요. 계속 갑니다.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 가서 무쇠연겁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정월대보름 다음 날이래요. 밤에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자, 이제 공동체 이야기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육보름이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인간으로 사랑으로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마구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째듯하니 불을 켜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이래요. 그럼 공동체에서 여러분 정월대보름은 뭐를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복 맞는 시간이에요. 복 맞는 시간. 복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됐나요? 닭이 수잠을 자고 그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디에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밥물을 먹고 도야지가 들썩이는 밤 새학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깃는다는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 빈 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작갈작갈하는 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공동체가 지금 정월대보름에 뭐하고 있는 거야? 복받는 풍속 때문에 이렇게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정의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서도 이미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 라고 얘기해 놓고 앞에는 아름다운 그녀의 슬픈 이야기, 그죠? 그녀와 헤어진 이야기겠죠? 뒤에는 우리 마을의 풍속의 즐거운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말해놓고 이대로 쓰고 있는 거 정리됐나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맞습니까? 그럼요.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형식이 되니까 독자는 마치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2번.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에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되는 개인적 경험입니까? 그럼요. 3번.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이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살펴보시면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게 아니고요. 글쓴이가 개인적인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을 같이 한 거예요. 즉 당신하고 글쓴이의 경험이 육보름에서 당신은 육보름날 별로 안 좋았죠? 근데 난 육보름날 행복했어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선택지 다시 보세요. 육보름, 정월대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이 대비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정월대보름에 대한 경험은 누구의 경험입니까? 글쓴이의 경험이죠. 즉 당신은 그걸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전혀 틀린 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선택지의 독해가 문학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못 풀었던 문제가 아까 몇 번이었죠? 6번이었습니다. 그죠? 6번에 2번 가봅시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회 못했다니까요. 탈락. 그 다음 3번하고 4번은 아까 지웠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5번 봅시다 여러분. 다는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의 이야기가 계속할 만한 시간이라 볼 수 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된다.
정의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다 푼 거고요. 아까 4번 문제는 가다의 공통점인데 다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즉 비유의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가 정답이 됩니다. 역시 개념어 문제였습니다. 정의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요즘은 해보도록 하고요.